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국가의 시민들에게 이민 선망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강력한 사회 복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현지인들은 매력적인 외모로도 유명합니다. 이 나라들은 평화롭고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죠. 그렇다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스웨덴은 정말 알려진 대로 꿈의 목적지일까요? 아니면 조금 과장된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웨덴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우선 스웨덴의 국토 면적은 5280 제곱킬로미터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한 이유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 면적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점은 이렇게 평화롭고 광활한 땅에 고작 100만 명이 산다는 것입니다. 쉽게 비교해보자면 스페인, 태국,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한 면적을 가졌다고 생각해보세요. 태국에는 5천만 명, 스페인에는 200만 명, 캘리포니아에는 4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스웨덴의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매우 평온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CNN과 포브스 같은 기업체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행복한 나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전 세계에 공유된다는 것은 스웨덴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조차 이곳을 완벽한 나라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1814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전쟁에 휘말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재앙을 피하고 조용히 발전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전쟁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죠. 그 결과 많은 이민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잘 가꾸고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된 어려움은 극도로 추운 기후와 60%에 달하는 세율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이곳의 물은 너무 깨끗해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마실 수 있고 분수대 물도 걱정 없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지에 석회질이 전혀 없고 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조차 아무 걱정 없이 수돗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블루베리나 차를 우려내는 데 쓰이는 허브 같은 유익한 식물들이 자연적으로 자라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현지인들은 이 자연 허브와 과일을 채취해 차를 만들고 추운 날씨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한편 스웨덴에서는 인권이 기본이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체벌도 볼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케아, 볼보, 에피데믹 사운드 같은 기업들이 스웨덴에서 시작되었고 그들의 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볼보는 지난 10년간 중국 회사에 의해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웨덴 브랜드를 유지하며 내구성 좋은 럭셔리 자동차를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관해서 여러분이 한 국가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스웨덴의 도로는 눈에 띄게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들은 종종 벽돌색, 붉은색 또는 크림색을 띠며 대비가 강한 색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럽 건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지역에서 왔다면 스웨덴 성을 연상시키는 삼각형 지붕의 집들과 그것이 도시에 가져다주는 중세적인 분위기에 매료될 수 있습니다. 수도 스톡홀름에서 사람들은 대체로 비즈니스 활동으로 바쁩니다. 분위기는 차분하고 삶의 혼잡함이나 교통체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걸어서 출근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며 차가 필요 없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좋은 차를 소유하기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하게 쉽다는 점을 언급해야겠네요. 많은 중동이나 남미 국가에서는 차를 살 때 차값만큼의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하지만 스웨덴에서는 1만에서 1만 5천 달러 사이로 주행 거리가 짧은 신형 볼보 중고차를 높은 세금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주로 외건 스타일의 트렁크가 있는 대형 차량을 선호합니다. 아이들 텐트 그리고 다른 용품들을 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숲, 호수 그리고 깨끗한 자연이 있는 이 나라에서 스웨덴 사람들은 주말마다 이 넓은 차를 타고 아이들과 함께 바비큐나 하이킹을 즐깁니다. 스웨덴에는 22만 개가 넘는 섬이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스톡홀름에서 이 섬들로 가는 페리와 보트 투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섬들 대부분은 정착지가 없으며 가능한 한 황량합니다. 섬에 관심이 없더라도 바다 위를 여행하며 스톡홀름을 바라보는 것은 독특한 평화로움을 줄 것입니다.
이탈리아, 독일, 우크라이나처럼 활기차고 오락을 즐기는 나라에서 스웨덴으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스톡홀름의 일상은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곳의 삶은 일과 평온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에서 스웨덴으로 온다면 삶의 질 때문에 천국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삶의 질과 낮은 범죄율은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들에 비해 훨씬 좋습니다. 여성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밤에 거리를 편안하게 걸을 수 있으며 누군가 그들을 괴롭힐 확률은 1% 미만입니다. 즉, 이 나라는 극도로 안전하며 전 세계 평균에 비해 범죄율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은 범죄율이 높은 국가 중 118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나라의 범죄 대부분은 현지인이 아닌 이민자들에 의해 저질러집니다. 높은 세금은 외부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스웨덴으로 이주하여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돈에 대해 최대 50%에 달하는 상당한 세율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꽤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종 중 하나로 여겨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모두 다르지만 유럽 국가들을 비교할 때 스웨덴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고 잘생겼다고들 말합니다. 거리나 공원에서 보는 모든 남자가 영화 배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보통 키가 크고 금발이며 매우 우아하게 옷을 입습니다. 젊은 남성과 노인 남성 모두 잘 가꾸어져 있는데 이는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죠. 스웨덴 남성들은 전반적으로 오락에 집중하기보다는 진지한 삶을 영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벼운 만남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진지한 관계나 결혼을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눈 사람들에 따르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스웨덴에 있는 여성이라도 너무 흥분하지는 마세요. 스웨덴 여성들도 남성들만큼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들에게는 교양이 있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매우 잘생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감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 여성들은 너무 마르거나 과체중인 경향이 없습니다. 그들은 규칙적인 운동으로 대체로 균형 잡힌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연스러운 애쉬 블론드 헤어를 가지고 있으며 대다수가 파란 눈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 나라에서는 틴더가 집중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틴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틴더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고 당신이 좋아한 사람도 당신의 프로필을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매칭이 되어 만날 수 있는 데이팅 앱입니다. 이는 스웨덴의 진지한 사회적 분위기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직접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수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민자들이 바람을 피우고 관계를 맺는 인기 있는 방법입니다. 데이팅 앱에 관심이 없다면 스웨덴은 살사 댄스 같은 활동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추가로 스톡홀름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 중 하나는 멜린 호수와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스톡홀름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의 수도인 헬싱키와 탈린과도 가깝습니다. 발트해는 이 세 수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이 세 나라의 아름다운 수도로 해상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나라 모두에서 비슷한 삶의 방식과 기후를 경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 나라 모두 공기 중 산소 비율이 전 세계 나머지 지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인구가 적고 건축물이 인상적이며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고 아름답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국토의 69%가 숲으로 덮여 있어 산소 비율이 높습니다. 이 숲에는 많은 소나무와 다양한 식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항상 신선한 산소를 마실 수 있습니다. 스웨덴 국토의 단 3%만이 도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시 지역에도 나무가 울창하며 도시에서 많은 공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나무꽃 곤충 가까이에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조차 주변 서식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즉 그들은 문화의 일부인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국가에는 나의 아름다운 나라, 우리의 하늘, 우리의 태양, 그리고 우리의 푸른 땅에 인사하네와 같은 자연에 대한 찬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지만 전체 영상이 스웨덴 선전처럼 인식되지 않도록 몇 가지 부정적인 상황도 다뤄보겠습니다. 삶의 질은 높지만 스웨덴에서의 사교 활동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카페의 차나 커피가 5, 6달러, 파스타 한 접시가 25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의 여파로 곡물이나 커피 같은 기본 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스웨덴은 입국하자마자 갑작스러운 10%의 인플레이션율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외식이나 카페에서 커피를 즐기는 것이 방문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비싸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만약 당신이 스웨덴에서 스웨덴 크로나를 번다면 쇼핑할 때 스웨덴 크로나를 쓰고 그에 맞게 지불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웨덴 크로나를 벌면서도 지출할 때 더 가치가 낮은 통화로 환산한다면 그곳의 물가는 매우 비싸게 느껴질 것입니다. 스웨덴의 경제가 유럽연합 국가들 중 가장 취약한 편에 속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놀라울 수 있지만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의 다양한 연구 순위를 보면 스웨덴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통계 순위에서 하위권에 있습니다. 네, 그들은 안정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지만 물가가 극도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나라의 전기 요금은 작년부터 오늘까지 5배 증가했습니다. 식품에도 9%의 인플레이션이 있으며 국민의 80%가 작년에 비해 모든 생활 영역에서 가격 인상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은 스웨덴을 좋아합니다. 스웨덴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이민자들은 런던 같은 곳의 이민자들보다 더 엘리트 배경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스웨덴에 사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런던이나 뉴욕의 이민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차분하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머무르기 위해 스웨덴어를 거의 배워야 하는 이민자들이 이 언어를 빠르게 습득하고 언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정도입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스웨덴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스웨덴의 생활 방식과 문화에 순조롭게 통합되며 적응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학구적인 사람들은 이 점에서 상당히 성공적이며 스웨덴의 규범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스웨덴에는 시리아인, 이란인, 아랍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온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종종 이곳을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묘사하지만 스톡홀름 같은 도시의 높은 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더 시골스러운 생활 방식을 선택합니다. 한 예로 스톡홀름 남쪽의 매력적인 마을인 스칸센이 있는데 이곳은 스웨덴의 역사적인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야외 박물관 역할을 합니다. 오리 시냇물, 무성한 자연 새와 곤충 소리에 푹 빠져보고 싶다면 남쪽으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북쪽은 날씨가 더 혹독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들은 종종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젊은 가족 구성원들은 직장 기회를 찾아 스톡홀름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채널을 응원하기 위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